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아 타스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유명 유튜브도 아니고 뭐 굳이 뭐 이런 거 리뷰를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하고 별 신경을 안 썼는데, 타스만이라는 이름을 딱 보고 호주에 타스만 시도 있고 타스마니아도 있고 뉴질랜드를 뭐 발견한 분이 뭐 타스만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그렇게 이름을 따왔나 보다라고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른 두 가지 스펙을 딱 보고 이거는 진짜 호주 시장을 위한 유트 픽업이다라는 생각을 너무 심하게 했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한번 떠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는 견인 능력이랑 휠하우스, 딱 요 세 가지인데, 특히나 견인 능력, 뭐 그냥 여기서는 토잉 캐피시티라고 하는데 그게 3.5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2.5, 3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3.5톤이라는 거는 호주에서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정도 미디움 사이즈, 레인저라든지 하이럭스 사이즈가 끌 수 있는 견인 능력이 3.5톤입니다. 더 확실한 건 힐 하우스입니다. 한국 유튜브도 제가 즐겨보는데 거기에서들은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너무 넓다, 뭐 나중에 조정되지 않겠냐 할 정도로 너무 넓다라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상남자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차체가 그만큼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좁으면 좁을수록 날렵한 느낌을 나고 멋있다, 뭐 이런 게 한국에서는 깔려있다 보니까 이게 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로 호주에서 유트, 픽업 트럭은 무조건 하고 넓어야 됩니다. 그걸 딱 봤을 때 제가 요거는 휠 하우스도 충분히 넓고 견인 능력도 3.5톤이고 이름 또한 타스만이라고 하면 이건 뭐 100% 호주 수출용이구나, 호주 시장을 위한. 왜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는데, 호주의 넘버원 2가 픽업 트럭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요.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다 픽업 트럭들입니다. 그만큼 픽업 트럭에 대한 인기가,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이 호주 시장을 먹기 위해서 기아가 타스만을 만드는구나 라고 제가 강하게 느끼는 거죠.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쌍용 렉스턴, 지금 뭐 KG 모빌리티로 바뀌었지만은 KG 모빌리티에서 렉스턴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절대 호주에서 판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휠하우스, 타이어와 그 차체 안에 팬더 안 공간이 최대한 넓어야 된다는 걸 그때도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는데요. 넓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서야 렉스턴으로 오버랜딩을 하고 오프로드를 하시는 분들이 뭐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겠지만은 호주는 그걸로 오버랜딩을 하고 오프로드를 하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오버랜딩이나 오프로드를 안 하더라도 그 차를 그런 식으로 꾸며서 타는 차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산업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차를 사서 30 내지 커봐야 31인치인 타이어를 33, 심하게는 35, 보통은 33인치인데요. 그렇게 33인치를 넣으려면 보통 차체를 2인치 정도 높여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인치 정도만 딱 높였을 때 33 타이어가 딱 들어가는데, 타스만이라는 차를 봤을 때 요거는 2인치만 높이면, 또는 2인치를 안 높이더라도 가능한 33이 가능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차체에 휠 트러블이 크게 되면 차체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인치 업을 해야 되겠지만은, 딱 봤을 때 웬만큼 작업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렉스턴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보통 33 타이어 하나 넣기 위해서 쇼바를 5인치 정도 리프트를 하고요, 2인치짜리 바디 블록을 넣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7인치를 올려야 되는데, 호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차라리 안 하고 말고 안 사고 말다 보니까 2인치 리프트 업만 해서 33을 끼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차량 스펙을 타스만이 만들었구나, 호주 시장을 제대로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호주용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팬더가 그 정도로 넓어지면, 33인치 타이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어진다 그러면, 한국에서 현재 렉스턴으로 오버랜딩하고 오프로드 하는 사람들은 기아 타스만으로 갈아타는 거죠. 단 2인치 업으로 33 타이어 딱 들어가면 그걸로 말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세팅하는데 돈도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시장이 만들어지면 렉스턴은 아쉽지만 이제 죽었다 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타스만이 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엔진입니다. 한국에서 유튜버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2.5리터 휘발유 엔진에 하이브리드가 접목돼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디젤은 아마 안 나올 것이다. 제가 보는 유명한 유튜버님도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호주는 휘발유 차가 대세고 휘발유 차만 타다 보니까 아니면 휘발유 하이브리드 또는 휘발유 엔진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휘발유 2.5의 하이브리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2.2 디젤 무조건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국하고 호주하고 다른 게 호주는 현재 유로 5입니다. 한국은 유로 6를 따르지만은 호주는 유로 5고 내년 12월까지 유로 5가 되다 보니까 한국보다 아직 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3000cc 엔진을 개량하기에는 이건 답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2.2를 그렇습니다. 레인저 아시겠지만 한국에 판매되는 게 2.0 바이터보 엔진인데요. 2.2로 바이터보 엔진을 만들어서 3.5톤을 견인할 정도의 힘을 내려고 그러면 억지로 견인할 수 있는 뭐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 정도 견인할 수 있는 힘을 내기 위해서라도 바이터보로 해서 2.2 엔진을 개량한 바이터보 엔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물론 제 추측입니다. 근데 그 이상 되면 더 좋은데요. 현재 유로 5, 6 기준 때문에 그 이상은 힘들 거고 그렇다고 현대나 기아나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디젤 차를 더 개량 뭐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2.2를 기존에 있는 2.2 엔진을 개량해서 바이터보로 해서 출력을 조금 올린 다음에 3.5를 견인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걱정이 있는 게 제 아는 지인이 내년에 나온다는 랜드크루저 250 시리즈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냥 사진만 보고 계약을 했죠. 금액도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지난주에 취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호주에 수출되는 랜드크루저 250이 전부 다 휘발유 하이브리드로 나옵니다. 그 소리 딱 듣자마자 그냥 캔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호주에서 픽업 트럭 유트는 디젤이다. 디젤 무조건 디젤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디젤에 대한 선호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휘발유 하이브리드 파워는 셀지 몰라도 진짜 안 팔릴 겁니다. 토탈에서 한 20-30%도 안 팔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요것도 뭐 그냥 내피셜입니다. 뭐 정확하지 않고요. 뭐 아무 데이터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인데 하이브리드 수용차만 몰라도 픽업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휘발유도 있고 디젤차도 있지만은 사람들은 디젤차를 선호하는 게 어쨌든 효율도 좋지만은 장거리 갈 때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장거리에서는 디젤이 유리하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무조건 하고 디젤 차를 선호를 하는데 휘발유 하이브리드라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히 2.2리터짜리 엔진이지만은 충분히 개량을 해서 포드 레인저 마이터보 정도의 파워만 나와준다고 해도 충분히 승산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위장막에 쌓여있다 보니까 사이즈 궁금하신데 뭐 호주 시장을 겨냥했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포드 레인저랑 도요타 하일럭스, 한국에서는 도요타 하일럭스가 생소하지만은 호주에서 전체 차량 판매 1, 2위를 다투는 게 포드 레인저와 하일럭스입니다. 작년에 포드 레인저가 1등을 탈환했는데 그만큼 하일럭스랑 포드 레인저가 아주 그냥 쌍벽을 이루는 회사인데 그거를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타스만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 하고 하일럭스랑 레인저 딱 그 사이즈 미드 사이즈 트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그렇습니다. 17인치, 18인치 휠에 타이어가 약간 큰 게 꽂혀 있고 작은 것도 꽂혀 있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한국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 그냥 멋으로 17인치 끼고 18인치 휠을 끼고 심지어는 20인치 휠을 옵션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17인치, 18인치의 타이어 사이즈가 다르다 그러면 17인치에 오프로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올 트레인 타이어를 넣느냐 아니면 18인치 휠에 일반 하이웨이 트레인의 타이어를 넣느냐 딱 그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기본형 딱 모델이 있고 그거는 18인치에 하이웨이용 타이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 17인치의 올 트레인 타이어를 끼울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위장막 위에 짬이 이렇게 보면 스포츠바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호주 스타일의 그런 스포츠바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 전동식 롤러 셔터가 적재함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건 이제 고급형이죠. 그냥 일반형은 그런 게 없겠지만은 전동식 셔터가 적재함 셔터가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은 많더라고요. 위장막을 씌워 놓다 보니까 제대로 하는 유튜버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디자인의 픽업 트럭 나오는데 뭐 어떻게 나와도 제가 볼 때는 기아가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잘 뽑으니까 디자인은 뭐 충분히 멋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디자인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하는데 하여간 멋있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12월에 호주도 유로 6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디젤 차가 2.2가 주력이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내년에는 여기에 호주에 출시가 돼야지 좀 팔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4-5가지 정도의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푸른 구동의 픽업 트럭,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차죠. 그런 기본형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4x4가 나올 거고, 4x4도 한 3종류에서 4x4 중에서도 아주 싼 급 팜이라든지 아니면 광산에서 플랫 차량으로 쓰는 그런 용도로 많이 판매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판매하기 위해서 엔진은 기본적으로 괜찮은데 옵션 없는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17인치의 올트레인 타이어를 옵션으로 끼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로카 기본으로 나올 거고, 트랙션 컨트롤 달릴 거고, 그 다음에 롤러 전동식 샤터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형, 그 다음에 그 밑에 형에는 스포츠바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엔진 옵션은 디젤 2.2랑 2.5 휘발유 하이브리드 엔진, 그렇게 해서 2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보면 적재함이 비대칭적으로 너무 깁니다. 제가 볼 때는 포드 F150 같이 롱바디, 숏바디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체랑 본넷이랑 그 실내 공간은 똑같은데 뒤에 적재함만 좀 더 길게 해서 롱바디, 아니면 조금 더 짧게 해서 숏바디 해서 그렇게 2가지 버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짐을 더 실어야 될 분들은 롱바디를 선택하고요. 그런 것보다는 레저라든지 멋이다, 아니면 남자의 차다 라고 생각할 때는 뭐 숏바디를 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차가 딱 나오면 뭐 불바라든지 각종 액세서리가 애프터마켓으로 확 나옵니다. 근데 기아에서 나온다 그러면 요게 그런 애프터마켓이 나올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노리고 기아에서 차를 픽업 트럭을 내면서 불바라든지 웬만한 액세서리를 추가로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포드 레인저 같은 경우는 호주의 뭐 세계적인 브랜드죠. ARB랑 협업을 해가지고 ARB에서 모든 액세서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차를 인수할 때 그걸 다 붙이고 나올 수 있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기아에서 차가 아예 나올 때 기아에서 그런 옵션 불바부터 해서 웬만한 거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아예 처음에 판매할 때부터 그렇게 애프터 마켓을 기아 로고를 달고 옵션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제가 몇 년, 4년 전이었나 영상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현대나 기아 마크를 단 차를 타고 아웃백을 달리는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내년이면 꿈이 아니라 현실로 실행할 수 있는 그날이 내년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죠? 아무 뭐 근거 없고요. 그냥 여기서 오랫동안 4휠 드라이브를 타고 그런 차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는 마시고 그런 생각도 하는구나 라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에 기아 타스만 호주에서 대박 나길 기원하면서 여기에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